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민법상의 상속 비율에 따라 삼성일가의 지분 상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비율이 0.06%에서 10.44%로 증가하여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으로 시작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지분 증가로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는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되었고 개인 2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되었는데요.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주요 계열사 지분을 받았고요. 덕분에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유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 의뢰 있었던 일인데 다행히 상속 리스크는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역시 삼성, 대한민국 대표기업답게 모범을 보여주어 주주로서 뿌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삼성일가에서 내야 되는 상속세는 약 11조 원입니다.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은 3조 1천억 원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2조 9천억 원, 이부진 사장이 2조 6천억 원, 이서연 이사장이 2조 4천억 원씩 골고루 나눠내야 하는데요.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연부연납이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조를 5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할해서 내는 방식인데요. 6분의 1이면 2조가 조금 안 되겠죠? 일단 당장에 2조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5월 3일 오후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삼성일가 지분 공탁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주식공탁은 법원에 담보가 될 주식을 맡기는 것으로 공탁을 통해 주식의 가치에 따라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0.7%, 4,202만 주와 삼성물산 지분 17.49%, 삼성 SDS 주식 711만 주도 서부지법에 공탁했고요. 또한 모친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 0.37%를 공탁하고 1조 원을 대출받았고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역시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 SDS 3.9%를 공탁하여 3,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물산 2.7%와 삼성 SDS 3.12%를 공탁하여 3,4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삼성일가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6분의 1에 해당하는 선납부 금액의 확보는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10조 가까운 상속세를 26년까지 매년 나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2020년 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 주는 특별 배당까지 고려한 것인데요. 그럼 부족한 게 5조 정도인데 이는 배당금 지급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는지 올해 1월 28일 주주환원 정책 발표 시에 매년 연간 2년 현금 흐름 실적을 공유해 자녀 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조기 환원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은 어느 정도 규모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원의 크기가 의미가 있을 상황이기보다는 그 재원이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상황, 즉 배당금 납부 같은 거겠죠. 배당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 재원이 있다, 그러면 조기 환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원의 크기가 의미가 있을 상황이기보다는 그 재원이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상황, 즉 배당금 납부 같은 거겠죠. 배당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 재원이 있다, 그러면 조기 환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배당금을 올려서 상속세 납부를 하기보다는 특별 배당을 통한 상속세를 확충할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한 번 올리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다시 내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서서히 올리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부족한 금액만큼 맞춰 계산해서 특별 배당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나온 해에 특별 배당을 통해 재원을 조금 더 여유있게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해에 아껴서 짜게 배당하고 나중에 예상과 달리 실적이 안 좋은 해에 상속세가 빠듯해서 과도하게 배당해버린다면, 안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 잔치한다고 욕먹기 딱 좋겠죠. 그러니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 자녀 재원의 조기 완원을 통한 특별 배당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갚아야 한다면 지금 수중에 돈이 여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얼른 상당 부분의 자금을 마련해놓고 마음 편히 갚으려고 하겠지, 누가 균등하게 갚으려고 할까요? 삼성일가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은 여유있게 하려고 할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듯이 나중에 상속세가 체납되어 주식이 처분되거나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오히려 전반부에 해당하는 올해와 다음해 예상외의 큰 규모의 특별 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배당금 확대 지급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인데 이러다 투자금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만 104조 원입니다. 올해 특별 배당을 통해 풀어낸 역대급 배당이 13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예상 실적치는 이미 50조를 넘어섰습니다. 배당금 확대 지급만으로는 상속세 납부가 어렵듯이 결국 주식담보대출과 함께 균형있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겠죠. 물론 그렇더라도 배당금 확대는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배당금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장투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당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